자, 매월 첫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문화예술 플랜비의 송교성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표님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방송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는 좋은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3월 이슈, 문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뭐 지역 문화자원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뭐 아카이브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마침 이제 엊그제 원도심의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별관이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몇백 년 전, 뭐 몇천 년 전 오랜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기록의 소중함도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기록 아카이브에 대해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최근의 관련 소식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도 이제 아카이브의 중요성 요 다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화예술처럼 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나 또는 뭐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 또 그로부터 지역에 만들어진 어떤 고유한 역사나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좀 무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끊임없이 기록하거나 또 정리해두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어떻게 좀 기록하고 정리하고 활용할 것이냐가 요즘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어떤 문화들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문화예술 분야별로 혹은 뭐 동네 단위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책으로 엮어내거나 뭐 마을 박물관을 만드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분야의 시민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사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좀 최근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부산 시립무용단이 창단 50주년 특별 공연을 했는데요. 네. 공연 중간에 이제 무용단의 이정윤 예술감독께서 무대에서 부산 시립무용단 댄스 이북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1973년에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좀 창단한 부산 시립무용단의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무용단이 공연한 목록이나 영상, 또 역대 예술감독, 뭐 안무자 무용단원 소개 등이 담겨 있는 웹인데요. 지금도 이제 bscc-bmdc.com 으로 접속이 가능한데, 뭐 8, 90년대 정기 공연이나 또는 뭐 무용제의 포스터, 팜플렛 등이 좀 기록이 좀 돼 있기도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을 이어온 무용단의 역사가 정리되어서 시민과 함께 공유되는 소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화면 같은 거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향수에도 좋고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 부산문화재단의 아카이브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문화재단 전자 아카이브라는 웹 서비스가 있는데,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일반 홈페이지가 아닌 아카이브 전용 웹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부산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예술인과 단체 약 4천여 건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고요. 예. 또 문학이나 시각,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별로 작품 13,800여 건이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또 시대별이나 뭐 지역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아니스트 제갈사 선생님이나 또는 연극연출가 허영길 선생님 등처럼 부산 예술계의 주요 인물들은 별도로 이제 조사 연구를 해서 관련 자료가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의 문화예술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문화재단 전자 아카이브에 대한 소개였고요. 현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록 사업인 미래유산 사업,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부산시가 이제 부산의 어떤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사건이나 인물 또는 뭐 이야기처럼 유무형의 어떤 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해서 미래유산으로 선정을 해오고 있는데, 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최초로 일어난 만세운동인 부산 진일신여학교 만세운동, 또 우암동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 전쟁의 어떤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동황성당, 또 현존하는 전국 공공의 문화의
해강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부산 시민회관 등을 이제 미래유산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연구는 연구 보고서가 이제 좀 공개가 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해마다 시민 설문조사 등을 좀 거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사실 요즘은 다 휴대전화로 동영상 같은 걸 찍는데 예전에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많이들 찍었는데 뭐 학교 졸업식 이런 것도 귀중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예. 요즘 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도 좀 잘 살펴보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곳들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우리 부산에도 뭐 시립박물관이나 뭐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뭐 구 단위에서 운영 중인 규모가 있는 공공박물관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제 작은 동네나 마을 단위로도 이제 곳곳에 뭐 박물관 뭐 또는 기록관들이 있습니다. 예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네. 서구 아미동의 비석문화마을에는 필한생활 박물관이 있고요. 또 동구 망양로에는 삼복도로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영도 대평동에는 깡깡이 마을박물관이 있고 또 수영구 수영동에는 수영성 마을박물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소개드린 곳 말고도 사시는 동네 곳곳에 좀 찾아보시면 작은 어떤 이야기들을 알차게 담은 박물관이나 기록관, 전시관 등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사는 곳을 이해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모아서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의 이 문화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아카이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 생각할 때 지금 저 부산에서 놓치지 말고 좀 기록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부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부산항.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부산역 뒤쪽으로 가보면 부산항 재개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뭐 몇 군데는 이제 개방이 돼 있기도 한데 네, 예. 이게 생각보다 또 순식간에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부산항의 어떤 근현대 역사를 잘 기록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것은 당연히 기록을 잘 해야 되고 부산항에 있던 뭐 부두나 창고와 같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뭐 크레인 같은 어떤 시설들 네, 또 네. 이런 물적 자원들도 중요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항구를 오고 갔던 물자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네. 혹은 뭐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고 예. 이렇게 뭐 좀 지나간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뭐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인데 네. 이를 좀 잘 기록 정리해두는 작업이 지금부터라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산의 문화자원의 기록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3월달에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록과 관련되어서 제가 뭐 책을 먼저 하나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 부산에서 이제 활동 중인 백일남 소설가가 한 10년에 걸쳐서 소설을 쓴 첫 장편 두모포 외관 수사록이 이제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 이제 동네 상인 임소라는 인물이 있는데 뭐 효시했다고 하는 이제 짧은 기록에서 네. 출발한 소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부산 동구의 고관이라 불리는 곳에 있었던 두모포 외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 소설에는 뭐 수영 장터나 구포 장터, 뭐 동네 부사, 또 밀무역 등 다양한 어떤 지역의 역사와 부산말을 잘 살려낸 소설로 최근에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의 중요한 역사인 외관을 다룬 첫 장편 소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 두모포 외관 수사로 이게 장편이군요. 예. 네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터인 시네마테크 요거 소식도 좀 전해줄까요? 예, 그 포스터인 시네마테크도 일종의 아카이브 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영화의 전당이 이제 개관하고 나서 상영되었던 시네마테크 기획전들의 어떤 포스터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데 예. 이제 보통 이제 영화 포스터가 영화의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주는 미학적인 역할과 함께 그 영화의 또 정보를 좀 담고 있는 홍보 매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독창적인 시각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전시는 이제 지난 10년간 시네마테크 상영작
포스터 중에서 한 80여 종을 선별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성격의 전시로 구성이 되었고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 3층에서 작년 12월에 시작이 되어서 이번 달 25일까지 전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공연 소식입니다. 아주 제목이 독특한데 나는 쇼팽의 녹턴 B 플랫 단조의 순결을 잃었다. 요 제목의 연극 공연 소식. 예. 누구한테 이렇게 권하기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이 좀 길긴 한데 네네. 예,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한영 영국 예술가들이 공동 제작한 연극이라고 하고요.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4월 2일까지 부산 광안리에 있는 어댑터 플레이스에서 공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국의 어떤 젊은 예술인들이 디지털로 초연결되는 시대에 동시대 청년 세대의 어떤 사랑 또 그런 현실적 고민들을 보여주는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영국에서는 뭐 현대 연극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 예. 부산의 이제 공연 단체인 예술은 공유다와 함께 영국의 페이퍼 머그 시어터 그리고 아이러브 스테이지 등이 공동 제작한 연극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 참고로 이제 만 18세 이상 관람 연극이라고 합니다. 예, 나는 쇼팽의 녹턴 B 플랫 단조의 순결을 잃었다. 워낙 유명한 연극이군요. 예, 제가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독립운동을 다루는 연극 공연을 3월에 한다고요? 예, 연극을 좋아하고 배우를 꿈꾸는 부산 경남의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시민극단 쌈에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범일동에 있는 일터 소극장에서 제5회 정기 공연인 조센 도쿠리츠 반자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예. 2019년에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어진 연극이라고 하는데 1919년 3.1 만세운동의 그 현장에 조선 독립 만세를 일본어인 조선 도쿠리츠 반자이를 외친 뭐 일본 청년이 있었다. 뭐 이런 상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민극단 쌈은 이제 뭐 사회복지사나 헤어 디자이너, 주부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10대부터 60대까지의 단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뭐 그 어떤 연극 단체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예. 만세 정도는 우리말로 해도 될 듯한데 예, 재미있는 상상에서 출발한 연극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호도 조사 소식도 전해주시지. 예, 부산시는 3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좀 실시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선호도 조사는 부산의 이제 새로운 슬로건으로 선정된 부산이즈 굿, 뭐 부산이라 좋다의 디자인과 또 부산시의 도시 상징 마크의 디자인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서 3개 후보안이 있는데 거기서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3월 10일에 최종 디자인을 확정한다고 하니까 부산 도시 브랜드를 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3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 네. 디자인입니다. 이제 부산이즈굿은 선정이 됐고 역시나 문화예술을 풍성한 3월 끝으로 이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어느 곳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 문화예술 현장의 소중한 곳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달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영성 마을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부산의 역사적인 뿌리라고 하면 뭐 동네 혹은 이제 뭐 근대 역사로 해서 이제 부산항이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 이제 경상 좌수영성이 있었던 수영동 일대 또한 부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네네. 생각해 보면 불과 100여 년 전에는 부산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군사 요충지고 네. 최전방이었다라는 것을 네네.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수영성 마을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영동 일대는 수영 사적 공원도 있고 또 수영 야류 이런 무형 문화재도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수영성 마을 박물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우선 위치는 수영 사적 공원에서 이제 남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팔도시장 쪽으로 팔도시장 후문 쪽으로 나오게 되면 3층 건물로 이제 수영성 마을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1층은 이제 마을 다방이고 2층은 작은 박물관, 3층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누구나 이제 편하게 들리셔서 뭐 음료도 한잔 하실 수 있고 또 수영동 일대의 역사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 이 박물관은 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당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플랜비어하고 또 수영동의 마을 분들, 특히 이제 수영동에서 해설을 쭉 해오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이 이제 종료될 즈음에 마을 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있습니다. 마을 기업인 푸조와 곰솔이 만들어지면서 예. 중요한 이제 마을의 거점으로 마을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 어떤 내용들이 전시돼 있습니까? 네, 좀 그렇게 뭐 큰 공간 아닌데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영동에 이제 과거와 현재를 좀 보여주는 전시들이 있는데 우선 수영의 근현대사를 뭐 각종 신문이나 사진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고 네네. 또 수영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신 마을 주민들이 사용한 물건들 또 사형 깃든 생활용품들이 같이 이제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푸조와 곰솔이라는 수영의 마을 기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드시고 계신 잡지들이 있고요. 예, 예. 또 기념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구매도 가능한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영에 가면은 맛집이 많은데 거기서 갑자기 사적공원이 딱 나오면요. 예. 와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깜짝 네, 놀라거든요. 저도, 예. 사실 동래부 동원 뭐 이런 곳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마을 박물관이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요 건물만 보고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네.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박물관이었다 하니까 다음엔 한번 꼭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3월에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소식들 매월 다양하게 부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플랜 B의 문대. 자,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이렇게 중간